안녕하세요, 와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절에 가면 좋다고 태국인 직원분이 말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후아이아이에 있는 왓 후아이아이입니다. 꽤 큰 절인데요. 오늘은 부처님의 날이기도 해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산합니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문화일 수도 있지만 태국에서는 절에 가는 것이 꽤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교 관련 날도 한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국 분들은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잖아요. 미소의 나라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이 잘 안 풀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부분 마이펜나이, 괜찮아, 잠깐 쉬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의 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에 가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숙박하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수행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이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행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조급함, 분노, 죄책감, 질투, 여러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역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절에 가서 덕을 쌓는다고 할까요? 태국 불교는 한국에서 흔히 접하는 불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거나 덕을 쌓은 사람이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공덕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윤회전생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덕을 쌓는 것을 탐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태국 남성에게는 한번 출가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출가가 가장 큰 탐분, 즉 공덕을 쌓는 행위인 것이죠. 다만 여성은 출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키워 출가시키거나 출가한 스님에게 보시를 하거나 합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스님에게 음식이나 돈을 드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태국 분들은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맞다. 여기 수조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헤엄치고 있는데요. 새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 아이들을 구매해서 강에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곤란한 사람을 돕거나 생명을 구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공덕을 쌓는다. 이런 생각이 태국 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 수조에 가둔다는 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태국입니다. 그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서 이 사찰과 건물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왕께서 스님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탐분으로 지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자거나 사람에게 도움이 되자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의식적으로 공덕을 쌓는다거나 수행해서 덕을 쌓는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면 제사라든지 백일기도라든지 통성기도 같은 기도나 조상을 모시는 의식이 있죠. 물론 한국에도 엄격한 수행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 누구나 가진 구원의 힘을 일깨운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생각이죠. 태국 불교는 상좌부 불교라고 불리며 수행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공덕을 쌓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곤란한 사람을 돕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 기분 좋게 지불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런 탐분이 더욱 깊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노점에서 누드를 먹었는데 이게 또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공덕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모두가 도와줍니다.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췄을 때도 있었고 사실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태국 분들은 온화하고 곤란한 사람에게도 정말 친절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탐분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겠죠. 다만 정말 모두가 관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킨다거나 약속을 지킨다거나 책임을 다한다거나 반대로 그런 부분은 솔직히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상당히 느슨한 편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일상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느슨하게 적당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없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남의 시선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느낌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문화도 거의 없습니다. 상하관계나 주종관계 같은 것도 한국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페이스대로 느슨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태국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태국에 살게 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요.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풍토도 전부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애초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남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남의 시선이나 상사를 신경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 몰래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자라왔잖아요. 휴가를 받아 여행을 다녀와도 회사 사람 선물을 사는 둥 이런 식으로 주변을 신경 쓰고 폐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실패나 실수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노력, 무조건 남보다 더 열심히, 좋든 나쁘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와서 파타야에 살게 되면서 정말 컬처 쇼크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걸까요? 과거를 계속 후회하거나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지금을 살아간다. 지금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분 좋게 편안하게 릴렉스하며 즐긴다. 그런 존재 방식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과는 정반대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해라.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시간과 규칙은 지켜라.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실수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라. 메모해라. 책임감을 가져라. 참아라. 이런 환경에서 참 오래 살아왔네요. 태국 분들에게 이 한국식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면 절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날을 맞아 절에 와서 조금이나마 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자신도 가능한 한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